eternal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I suppose we all thought that, one way or another. 베가펑크의 캐릭터 이미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 과학자라는 것과 그가 인류를 엄청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보면 베가펑크는 120% 아인슈타인을 모델로 설정한 것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보면 베가펑크가 처음 언급했던 もし消えない炎がこの世にあれば太陽を作れるのにと 꺼지지 않는 불이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E=mc 제곱이 포문을 연 현실 세계의 핵융합 에너지를 모델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융합이란 태양 에너지의 원천인 핵융합 반응을 지구상에서 구현해낸 것으로서 그 기술이 제일 많이 불리는 이름은 무한한 에너지, 인공태양. 이것입니다. 그 증거로 베가펑크는 이번 화에서 나는 태양에 가까워지고 말았다. 라고 말했고, 요크는 아래에는 융합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핵융합이 바다의 중수소나 삼중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것이 마더플레임이 물속에 들어있는 것과 연결지을 수도 있겠죠. 즉 마더플레임은 현실 세계의 핵융합 에너지를 형상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핵융합 에너지의 핵심 공식을 만들어낸 아인슈타인을 모델로 한 베가펑크가 만들어낸 것이 인공태양이고, 인공태양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것이 마더플레임이라 하면 마더플레임이 현실 세계에서는 무엇으로 불리는지 높은 확률의 정답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소폭탄입니다. 이 수소폭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인슈타인이 증명해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 E=mc 제곱을 이용하여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폭탄을 만들고 그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그 폭발의 열기와 에너지로 핵융합을 일으키면 그것이 바로 수소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수소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원자폭탄을 터뜨려야 한다는 건데요. 이 수소폭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지금 마더플레임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먼저 원자폭탄을 만드는 방법은 고농축한 우라늄을 원자핵과 부딪히게 해서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원피스로 돌아와 이 마더플레임을 보면 마더플레임에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기둥들은 마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볼 수 있는 우라늄을 가득 채워넣는 핵연료봉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는 우라늄이 가득할 것이라 예상해보고 이 핵연료봉으로 보이는 기둥들이 연결되어 있는 본체에는 ANMU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어로 해석하면 AND는 그리고를 의미하고 그리고는 일본어로 하면 토가 됩니다. 이것을 한 번에 읽으면 일본 발음으로 エイトム 즉 아톰이 됩니다. 아톰의 의미대로 본체가 원자를 의미한다면 이 핵연료로 쓰이는 우라늄이 가득 찬 연료봉처럼 생긴 것과 본체에 적혀진 아톰의 의미 그대로 이 본체가 원자폭탄에 열을 만드는 구조이고 이것이 원자폭탄의 폭발열을 만들어내어 가운데에 핵융합을 형상화시킨 불꽃에 핵융합을 일으켜 원자폭탄의 수백 수천의 위력에 달한다는 수소폭탄이 되는 구조가 아닐까 생각해보는 것이죠. 마더플레임을 현실 세계의 수소폭탄이 아닐까로 생각하는 이유는 구조뿐만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폭탄인 수소폭탄 차르본바는 바다 위에 섬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린 전례가 있습니다. 이무가 섬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차르본바의 뜻은 황제의 폭탄. 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 아인슈타인이 인류를 위해 특수상대성 이론을 증명해내고 이것이 무한한 에너지인 핵융합 에너지의 핵심이 되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의해 원자폭탄, 수소폭탄 같은 핵의 핵심 공식으로 변질된 것처럼 베가펑크가 사랑하는 인류를 위해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하고자 마더플레임이라는 인공태양을 만들었지만 세계정부에 의해 섬도 날려버리고 인류를 몰살할 수 있는 병기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었음에도 베가펑크는 이 인류를 위한 선물이 자신의 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위대한 공식을 만들어낸 것을 후회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인류에 대한 사랑이 인류의 비극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모티브로 베가펑크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며 지금까지 들려드렸던 이야기들을 이유로 이 마더플레임은 우라노스도 아니고 우라노스를 움직이는 동력도 아니고 그저 베가펑크가 만든 원피스 세계관의 수소폭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에 이무의 마더플레임이 우라노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번 화를 보고 제 이야기는 틀린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무의 마더플레임은 우라노스를 본따 만든 것이라고 바꿔 생각하게 되었죠. 그 이유는 마더플레임의 생김새 때문입니다. 이 마더플레임의 형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NL의 표지 현재입니다.
고대병기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벽화에 유일하게 잘려져 있는 이것을 잘라서 붙이면 그 형태가 마더 플레임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벽화의 불꽃 개수 16개와 마더 플레임의 16개의 빗줄기로도 연결 지을 수 있겠죠. 즉, 마더 플레임은 베가펑크가 우라노스를 본따 만든 것이고 우라노스의 본체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에그헤드에서 베가펑크는 자신이 유일하게 재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天才科学者のあんたでも再現できねえもの？動力だ。我々の科学力をもってしてもこの鉄の巨人に追いつけない。情けない話だ。 바로 동력이죠. 9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로봇의 동력을 재현하지 못했다 함은 9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우라노스의 동력도 재현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마더 플레임이 우라노스고 이 우라노스가 움직일 수 있게 동력을 재현해냈다면 베가펑크는 이 고대 로봇도 움직일 수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베가펑크는 900년 전에 동력을 재현하지 못했으므로 마더 플레임은 우라노스가 아니며 이 마더 플레임과 닮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우라노스는 다른 곳에 있을 것이란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가펑크의 행적과 지금까지 등장한 고대병기들의 위치를 통해서 우라노스의 위치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베가펑크는 공백의 100년에 관련된 어떤 기계에 대한 것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계를 연구한 곳은 베가펑크가 정부의 눈을 피해 공백의 100년을 연구한 곳인 엘바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엘바프는 고대병기 포세이돈을 갖고 있는 어인섬처럼 공백의 100년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곳이자 그 어인들처럼 특수종족이자 고대병기 플루톤을 숨기고 있는 와노쿠니처럼 강자들이 많아 아무나 멋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에 엘바프는 아주 여러 방면으로 우라노스가 있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대병기가 세계 정보의 대항마라는 의미를 퇴색되지 않게 만들 수 있고 선조들이 미래로 보낸 포네그리퍼와 고대병기를 후손들이 잘 지켜왔다는 것과 역사를 미래에 전달하고자 했던 고고학자들의 의지까지도 퇴색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들로 우라노스가 엘바프에 있다면 이번 화에서 다시 등장한 사우로에게 그래서 뒤에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대병기들은 높은 확률로 태양을 그리워하며 조이보이의 약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포세이돈을 갖고 있는 어인섬, 태양이 뜨는 여명의 때를 기다리며 조이보이가 올라를 준비하고 있는 플루톤을 갖고 있는 와노쿠니, 태양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며 동지제를 지내고 태양의 신을 모시고 있는 엘바프에 마지막 고대병기 우라노스가 있고 이제는 최종전쟁이 준비되고 있다는 이야기였답니다. 그런데 우라노스를 찾는다 한들 문제가 생깁니다. 베가펑크도 재현하지 못한 900년 전의 동력을 무슨 수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미 해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에그헤드에서 고대 로봇의 동력이 루피의 해방의 북소리. 이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즉 우라노스의 동력도 해방의 북소리로 작동이 된다 한다면 그래서 공백의 100년과 고대병기가 새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벽화를 뒤집어 합쳐봤을 때 최초의 해적 조이보이가 쓰고 있었던 일진모자의 형태가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해적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도 궁금하실 텐데요. 원래 해적이라 하면 가장 상징적인 모습은 술에 절은 사람들이나 바이킹이나 후크산장의 갈고리 같은 것이 떠오릅니다. 원피스에서도 오다는 이런 해적의 대표 이미지 캐릭터들을 여러 번 그렸지만 지난 27년간 단 한 번도 의도적으로 어떤 스타일의 캐릭터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무려 17년 전 인터뷰를 통해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림을 꽤나 잘 그리는 사람들이 해적을 그린다면 대부분 안대를 쓴 남자를 그립니다. 이것이야말로 해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눈치채셨나요? 원피스에는 지금까지 본편에서 단 한 명도 안대를 쓴 해적을 등장시킨 적이 없습니다. 원피스라는 장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딱 한 번 그 남자야말로 안대를 쓴 해적이 등장합니다. 그 녀석을 빨리 그리고 싶군요. 과연 밀짚모자와 안대를 쓰고 자유를 노래하던 최초의 해적 조이보이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まるで手紙、それも謝罪文。一体誰に謝ってる？あなたは何者なの？ジョイボーイ。